설악산 오색은 대청봉에 오르는 가장 짧은 산행 코스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산꾼들 사이에 성지 가운데 하나로 통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정상에 오를 때까지 가파른 오르막길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한 사람도 많아서 오색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고생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색에는 대청봉을 오르는 힘든 산행과 달리 대청봉과 반대 방향으로 훨씬 덜 고생하면서도 빼어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흘림골과 주전골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위로는 높이 치솟은 기암괴석이 하늘을 가릴 듯하고, 아래로는 맑은 물이 곳곳에서 멋진 폭포를 이루며 계곡을 쉼없이 흐르는데, 이곳의 단풍은 설악산에서 가장 짙고 아름답다는 평을 듣는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흘림골과 주전골을 찾아간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양재역에서 7시 10분 전에 출발한 안내산악회 버스는 9시 40분 흘림골 탐방지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전에 예약을 해놓고 세 친구와 함께 출발하였는데, 목적지에 도착해보니 기상청에서 예보한 대로 잔뜩 흐린 가운데 이슬비가 오락가락하여 흘림골과 주전골의 멋진 경치를 잘 볼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마음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계령 휴게소와 오색 사이에 위치한 흘림골 탐방지원센터는 해발 675m쯤으로 1002m에 있는 등선대까지 1.2km는 경사가 다소 가파른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기온은 20도 정도로 산을 오르기에는 쾌적한데 안개가 잔뜩 끼어 있다 보니 경치를 즐길 수 없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열심히 올라가게 되었는데, 30분쯤 지났을 때 안개 속에 여신폭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신폭포는 20m의 작은 폭포로 규모는 작고 물줄기가 약하지만 아름다운 폭포인데, 여성의 성기와 비슷하게 생겨 지어진 이름이라 하며 한때 신혼여행객들의 단골 코스였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아쉽게도 안개에 가려 폭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신폭포에서 30분쯤 올라가면 이 산행 코스에서 가장 높은 곳인 등선대에 도착합니다. 이곳 전망대에 서면 오른쪽으로 설악산의 정상인 대청봉에서부터 왼쪽으로 규대기청봉으로 이어지는 설악산의 서북 능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짙은 안개가 앞을 가려 바로 앞에 있는 봉우리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산행은 해발 1002m인 등선대에 오른 다음부터는 해발 330m인 오색까지 끝없이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설악산의 주능선은 안개에 가려 전혀 볼 수 없었지만, 다행히 등선대에서 흘림골을 내려가면서 만나는 봉우리들과 봉우리들 사이사이로 물이 흐르는 계곡이라는 두 가지 매력은 흘림골을 찾는 사람들을 황홀하게 만들어주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쑥 솟아있는 봉우리들은 안개 때문에 선명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안개에 둘러싸인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 있었는데, 흘림골의 바위로 된 하늘 높이 치솟은 봉우리들은 하나하나가 독특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 우리 일행은 봉우리들의 황홀한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즐기고 감탄하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으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원래 흘림골이란 이름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 언제나 안개가 끼고 날씨가 흐린 것 같다 하여 지어졌다고 전해진다는데, 이번 날씨가 그 이름에 딱 어울리는 날씨였던 셈입니다. 저는 이번 산행이 안개 때문에 흘림골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 어쩌면 이곳의 전형적인 날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흘림골은 하늘 높이 치솟은 봉우리들의 환상적인 경치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방문을 통제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흘림골은 20년 동안 자연휴식연제로 묶였다가 2004년에 개방되었으며, 지난 2015년 낙석으로 인한 인명사고 후 폐쇄되었다가 취약 지점에 대해 위험구간 우회, 낙석 방지 터널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 공사를 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한 뒤 작년 9월부터 7년 만에 다시 개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루 이용자를 5,000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에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흘림골이 아름다운 경치로 찾는 이들을 황홀하게 만드는 두 번째 매력은 환상적인 봉우리들 사이사이로 물이 흐르는 계곡인데, 계곡은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쁜 폭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곳에도 폭포가 많이 있지만 대체로 폭포는 길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며 폭포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동을 해야 하는데, 흘림골 폭포들은 좀 다릅니다. 등산로가 계곡 가까이 있어 길에서 폭포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길과 폭포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특별함이 있습니다. 등선대를 떠나고 제일 먼저 우리를 맞아준 폭포는 등선폭포입니다. 30m 높이의 등선폭포는 신선이 하늘로 오르기 전 이곳에서 몸을 깨끗이 하고 등선대에 올랐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12폭포를 만나는 것도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12폭포는 길과 나란히 내려가는데, 길과 폭포의 거리가 워낙 가까워 어떤 곳은 1m밖에 안 되는 곳도 있으며, 어떤 곳은 등산로 계단이 폭포 바로 옆에서 1m쯤 위로 지나가기도 하니 폭포에서 미끄럼을 타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용소폭포는 이 늪에 천년을 살면서 승천을 기다리던 두 마리의 이무기 가운데 숫 이무기는 승천에 성공하였지만, 승천하지 못한 암 이무기는 이것을 비관하다 죽어 또아리를 튼 모습의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용소폭포를 지나 오색으로 가는 주정골 계곡은 흘림골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경사가 가파르지 않으니 길도 편하고 물도 조용히 흐르다 보니 너무나 평화로운 산책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 이곳 흘림골과 주정골에도 단풍이 들면 얼마나 예쁜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